장락방의 사람들은 크게 초조해졌다. 폐해석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어떤 지시를 기대했다. 그런데 석중옥은 이때 낭낭이 외치는 것이 아닌가. 본좌는 이미 협객도의 초청에 응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으니 아무리 큰 책임이라 하더라도 내 혼자서 짊어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여러 형제들로 하여금 난처한 경우에 빠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안심을 하시구려. 폐해석은 중상을 입은 이때에 사형객이 석방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또 어찌됐든 간에 저지할 힘도 없고 해서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맥없이 당부의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주 가시는 길에서 몸 보중하시기를 바라며 속하 전송하지 못함을 어흠 용서하시오. 석중옥은 그에게 두 손을 맞잡아 보이고는 즉시 사형객을 따라 총탈을 나섰다. 사형객은 냉소를 띠고 그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계잡종, 너 이 멍청이 같은 녀석. 너는 폐의원의 지시를 받고서 나보고 설산파를 주살하라고 한 모양인데 설산파와 너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너는 폐의원 그들이 정말로 너를 방주로 삼고자 하는 줄 아느냐? 다만 너를 자기들 대신 협객도로 보내서 죽도록 하자는 것뿐이다. 내 녀석은 멍청하게 실이 그와 같이 한때에 간악하고도 교활한 도적들과 의리를 지키고자 하다니. 그야말로 정말로 멍청한 일을 한 것이다. 너는 어째서 나보고 너에게 크게 유리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천만다행히도 그는 나보고 장락방의 방주를 대신해서 협객도로 가서 죽으라고 하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구나. 그는 무공이 고강했지만 협객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매우 꺼리는 바였다.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은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웃으며 한마디 했다. 빌어먹을. 어찌됐든 간에 이 늙은이의 운수가 좋았다. 계잡종, 내가 만약에 한 푼이라도 더 총명했다면 이 늙은이는 그야말로 재수 옹붓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 석중옥이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이상 사형객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손을 써서 그를 때리거나 죽이는 일 이외의 말로서는 얼마든지 방자하게 굴 수가 있으며 거친 언사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다시 자기에게 두 번째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야말로 어림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을 것이다. 이때 석중옥은 사형객에 웃고 하는 말이었지만 가시가 돋쳐 있는지라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것 참 정말 죄송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그는 속으로 혀를 찼다. 재미랄. 어찌됐든 간에 이 나으리는 운이 좋았지. 당신은 사람을 잘못 알았다. 계잡종이 만약 3푼이라도 좀 더 총명했다면 이 나으리께서 그야말로 크게 재수 옹붙을 뻔했단 말이다. 정당은 석중옥이 사형객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지만 백자재에 대해서는 역시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능소성으로 오르자마자 즉시 암습을 건의하게 되었다. 사형객이 그와 같은 제안을 들어보자 꼭 자기 마음에도 맞는지라. 즉시 세 사람은 몰래 능소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 석중옥은 이 능소성에서 단연간 살아왔기 때문에 각처의 길이나 여러 곳에 있는 문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했다. 거기다가 능소성 안에는 최근에 또 커다란 병고를 당해 여러 곳에 지켜야 할 사람을 세워놓지를 못해 세 사람은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능소성 안으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사형객은 능소성 안으로 들어서는 즉시 손을 써서 4명의 설산파 3대 제자를 죽이고 중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의논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씩씩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칠 생각부터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일이 진전되는지 두고 본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울 심산인 것 같았다. 사형객과 석중옥은 즉시 능소성에 커다란 애겁이 닥쳐들었는데 그 애겁이 바로 커다란 내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속으로 하늘이 자기네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석청 부부가 갇혀 있는 것을 수소문하게 되어 먼저 석청 부부를 구하게 되었다. 석중옥은 비록 사람이 차갑고 경박하여 행실도 좋지 못하지만 부모에 대한 정은 그런대로 아직도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형객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곧장 그를 이끌어서는 능소성 안에 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유도해 갔던 것이었다. 따라서 사형객이 손을 써서 몇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끝내 석청과 민유 두 사람을 구출해서는 대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산호파와 백만검 그리고 석파천 등은 정의 서곡에서 백자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형객의 뜻에 따르면 만나는 족족 죽여 없애서 설산파의 사람들을 깨끗이 몰살시키겠다고 나섰으나 석청과 민유가 극력을 다해서 말렸다. 더군다나 석청은 더욱더 말로써 상대방의 화를 돋우었다. 영웅호걸이라면 응당 먼저 설산파의 장문인인 위덕선생과 자웅을 겨뤄야 할 것이요. 지금 그 장본인이 이곳에 없는데 마구잡이로 그의 후배나 제자들을 모조리 죽인다면 나중에 강호에서 좋지 못한 평판을 크게 야기시켜서 마청거사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외다. 사형객은 그 말에 냉소를 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조리 주사를 하는 것이니 늙은 것을 죽이든 젊은 것을 죽이든 그거야 마찬가지지. 그리하여 얼마 후 산호파와 백만검 등이 대청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오고 가는 말이 결코 곱지 못해서 즉시 손을 쓰게 되었다. 백만검의 무공은 고강하기는 했으나 어찌 현철령 영주의 적수가 되겠는가. 몇 초가 되지 못해 그는 그만 아슬아슬한 고비를 만나게 되었다. 성자학과 제자면은 사형객이 말끝마다 설산파를 모조리 주살한다는 말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는 즉시 앞으로 나가 협공을 했다. 그러나 3대 1의 싸움을 벌였지만 여전히 사형객의 그 날카롭기 이를 데 없는 벽침청장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석파천이 대청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산호파와 양자진도 정이 싸움판에 뛰어들려고 했었는데 뜻밖에도 사형객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만 형세가 크게 변하게 되었던 터였다. 석중옥은 석파천의 무공이 그토록 고강한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설산파에서 옛 빚을 다시 따지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석파천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할 것인데 마침 수아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약간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정당은 풍류적이고 부드러운 석중옥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었고 풍류라고는 전혀 없는 석파천을 혐오했다. 그러나 며칠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정도 생기게 되어 석파천이 무사한 것을 보고 속으로는 좋아했다. 석청 부부는 그제야 자기네를 따라 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들이 아니고 바로 석파천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처음 아들을 잘못 본 것은 그만두더라도 두 번째 다시 잘못 보다니 어처구니 없기도 했던 것이다. 석청 부부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았으니 이후 무림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 부부는 일제히 물었다. 석방주, 어째서 목이 아픈 척하고서 오가와 바꿔치기를 하게 되었소? 산오파는 석파천에게 자기 남편이 서곡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재빨리 물었다. 너희들은 무공을 겨루어 누가 이겼느냐? 어째서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다시 병나산으로 가라고 했지? 사형객 역시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두 명의 계잡종이 생기게 된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야? 백만검은 호통을 쳤다. 이 녀석, 대담한 녀석 같으니 너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정당 역시 싸늘한 음성으로 쏘아붙였다. 나의 분부도 받기 전에 이미 비밀을 누설했군요. 서로 한마디씩 내던지며 질문을 던졌다. 석파천은 입술을 꿈틀거렸으나 일시 뭐라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이때 뒤에서 한중년 부인이 나타나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
두 소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이 부인은 바로 백만검의 처였고 수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수아가 벼랑에서 떨어진 이후 거의 미치다시피 하여 정신을 잃었던 터라. 성작, 제자면, 요자녀 등이 모반을 꾀하게 되었을 때도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아가 조모를 따라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달려가서 찾은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보자 대뜸 그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때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다. 산호파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묻지 마라. 하나하나씩 물어야지. 이와 같이 시끌벅적하게 물으면 누구의 말에 대답해야 될 바를 모르지 않겠느냐? 무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듣자 조용해졌다. 사형객은 싸늘히 코웃음치며 더 말하지 않았다. 산호파는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먼저 나에게 대답을 해보아라. 너의 할아버지와 내가 겨루어 누가 이겼느냐? 설산파의 사람들은 일제히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모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자재가 오만하고 횡포를 부린 데에 무사람들은 불만이 컸으나 정말 젊은이에게 졌다면 설산파의 위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도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데 석파천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할아버지가 이겼지요. 제가 어찌 할아버지와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저에게 하찮은 재간을 가르친다고 7, 80대에 주먹을 가하고 2, 30번이나 발길질을 저의 몸에 적중시켰지만 저는 할아버지 몸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백만검 등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안심을 했다. 산호파는 그를 곁눈질로 쳐다보고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느냐? 석파천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사정을 두신 모양입니다. 후에 피곤해서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도와서 진기를 유통시키자 금방 나아졌습니다. 사형객은 그 소리에 냉소를 날렸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산호파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너의 할아버지는 무엇라고 하더냐?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백자재가 오만함을 부린 것은 정말 죄를 지었다고 하시던데 바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빨리 나가라고 그러시고 다시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벽나산으로 가셔서 영원히 능소성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낱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만했던 죄가 크다느니 근신하여 죄를 뉘우치겠다는 말들은 전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짐작할 수 있었다. 산호파는 노하여 부르짖었다. 그 늙은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벽나산으로 가라고 하지? 원래 그녀의 아명은 소치였다. 젊었을 적에 꽃과 같이 아름다워 무림의 젊은이들은 대개 그녀를 짝사랑했다. 그 가운데서도 백자재와 정불사가 가장 그녀를 좋아한 인물이었다. 백자재는 항상 오만한 편이라 사소치는 본래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백자재의 명성이나 무공을 대견하게 여기고 끝내 그녀를 설산파의 장문인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혼례를 올린 첫날 밤부터 사소치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말다툼할 때마다 자기 부모를 원망하며 그때 정불사에게 시집을 갔더라면 이와 같은 번뇌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투덜거렸다. 정불사의 행동도 괴팍하기 이를 데 없었고 위인됨도 백자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하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경치를 구경하면 눈앞에서 대할 때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가. 더군다나 사소치는 남편이 하는 짓이 못마땅해서 화풀이로 그런 말을 하고 과장까지 보탠 것인데 백자재는 고지곳대로 듣고 버럭 화를 내곤 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린 이후 백만검을 낳았고 사소치는 아들을 키우고 가르치느라 능소성에서 한 걸음도 나간 적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정불사와 만난 적이 없었기에 백자재 역시 마음속으로 질투를 굉장히 하면서도 달리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늙은 부부는 만년에 이르러 석중옥과 수아의 일을 겪게 되었고, 사소치는 남편에게 따귀를 한 대 맞은 나머지 화가 나 능소성을 나갔다. 그리고 벼랑 아래 눈꼴짜기에서 수아를 구출하기는 했으나 끓어오르는 노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수아를 데리고 중원으로 유랑을 떠났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도록 하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진정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무창부에서 정불사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젊었을 적에 헤어졌다가 이제 허연백발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셈이라 그동안의 일들을 주고받았다. 정불사는 퍽 순정적이었다. 그는 시종 장가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사코 그녀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벽라산으로 가서 며칠 묵고 가라고 붙잡았다. 두 사람은 이때 이미 나이가 육순이 되었기에 남녀의 정을 논할 형편은 아니었다. 정불사가 그녀를 굳이 벽라산으로 초청한 것은 젊은 시절의 심원을 풀자는 것이었다. 옛날 마음속에 두었던 사람의 두 발이 벽라산의 파란 잔디밭을 밟기만 한다면 죽어도 미련이 없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산호파는 대뜸 거절해버렸다. 정불사는 간청하다 나중에는 한사코 애걸하며 붙잡고 늘어졌다. 산호파는 노기가 끌어올라 좋지 못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손을 쓰게 되었으나 산호파의 무공이 정불사보다 못했다. 다행히 정불사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힐 뜻이 없었다. 그렇기에 생사의 고비마다 정불사는 언제나 사정을 두어 산호파를 해치지 않았다. 산호파는 울화도 나고 마음도 초조해진 나머지 양자강. 배 안에서 서둘러 내공을 연마하다가 수아와 더불어 주화인마를 당하게 되었다. 정불사에게 강제로 이끌려 벽라산으로 올라가게 될 처지에 놓이자 부득이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려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파천이 그녀들을 구해주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중에 자연도에서 다시 정씨 형제를 발견했을 때 산호파는 정불사와 만나고 싶지 않았고, 겸연쩍은 상황에서 아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 수아를 데리고 피신해버렸다. 정불사는 수십 년 동안 소취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런대로 세월을 보냈으나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자 외고집이 폭발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의 발바닥에 벽라산의 흙을 묻히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설산파의 적수가 되지 못했기에 평소 화목하지 못했던 형 정불삼에게 구원을 청하여 함께 능소성으로 왔다. 본래의 뜻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산오파를 사로잡아 벽라산으로 데려가 흙을 묻히게 한 뒤 그 즉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는 생각이었다. 정씨 형제가 능소성에 도착했을 때 산오파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정불사는 그만 거짓말을 날조했다. 산오파가 벽라산으로 가서 이별의 정을 오랫동안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소치를 아내로 맞지 못한 한풀이로 기회만 있으면 연적에 화를 돋우려 그런 말을 했다. 백자재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으나 정불사가 묘사하는 산오파의 최근 모습과 말투가 실제와 너무 부합하여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말이 거칠어지다 사제에서 손을 쓰게 되었다. 정불사는 백자재에게 일장을 얻어맞고 중상을 입었으나 형의 도움으로 성을 떠났다. 하지만 이 일로 백자재는 더욱 우라가 치밀어 광기를 부리며 큰 풍파를 일으켰던 것이다. 산오파는 성으로 돌아온 후 남편의 광경을 보고 속으로 깊이 후회했다. 남편이 실성한 원인의 반은 자기로 인함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남편으로부터 벽라산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다. 서곡에서 근신하며 죄를 뉘우치겠다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다. 우리 두 사람은 부부로 맺어진 이상 늙어서 헤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가 서곡 안에서 자책감에 빠져 회개의 삶을 보낸다면 나도 그 서곡 안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키다가 함께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석파천에 대한 것이었다. 장문의 지위를 나에게 양보하게 한 것은
그를 대신해 협객도로 가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헛되이 목숨을 잃고 수아가 생과부가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한데 남편의 일과 이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 어떻게 한다? 그녀는 우선 남편부터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백만검 역시 부친이 걱정되어 들어가고 싶었으나 대적이 눈앞에 있고 설산파가 백척간두의 위기였기에 사형객을 상대하려 남아 있었다. 사형객은 석중옥과 석파천을 번갈아 바라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행동거지로 볼 때는 석파천이 진짜 계잡종 같았다. 하지만 단숨에 백만검을 물러나게 만든 고강한 무공을 보니 마천에 있던 시골 소년과는 천지 차이라 긴가민가 했다. 불과 수개월 동안 그토록 무공이 정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벼랑간 그는 얼굴에 푸른 기운을 띠고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너희 두 녀석 가운데 도대체 어느 쪽이 계잡종이냐? 호통 소리에 천장의 흙이 우수수 떨어졌다. 석중옥은 계잡종이 석파천의 이름인 줄 모르고 그저 사형객이 대노하여 욕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계책이 탈로 난 모양이지만 억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나는 아니요. 저 녀석이야말로 계잡종입니다. 사형객은 그를 노려보며 냉소를 흘렸다. 흐흐흐, 너는 정말 계잡종이 아니냐? 석중옥은 그 시선에 전신의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말했다. 나는 아니외다. 사형객은 다시 석파천을 향해 물었다. 그럼 내가 계잡종이냐?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노백부님. 가르쳐주신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신이 더워졌다가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잇따라 이상한 사건들이 들이닥치더군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노백부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누가 밥을 지어드렸는지요? 때로는 노백부님을 생각하며 밥해줄 사람이 없어 고생하시겠다고 걱정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사형객은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 이 바보 녀석은 나에게 퍽이나 참된 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는 고개를 돌려 석중옥을 향해 외쳤다. 내 녀석은 감히 이 사람을 사칭하고 나를 희롱하다니, 흐흐. 감히 죽지 않고는 정신을 못 차리겠군. 석청과 민유는 그의 얼굴에 푸른 기운이 서리고 안광이 빛나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그가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손만 쓰면 아들이 시체가 될 판이라 황망히 달려나가 몸으로 막았다. 민유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사선생, 넓은 아량으로 이 어린 사람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큰절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형객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석중옥에게 속은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되면 현철령을 두고 한 맹세가 물거품이 되기에 답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 이 사모가 새파란 당신네 아들에게 기만을 당했는데 절을 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될 줄 아시오? 저리 물러서시오. 호통과 함께 그는 소매자락을 떨쳤다. 산을 무너뜨릴 듯한 장력이 뻗어나왔다.